말씀드렸던 대로 이더리움 계열들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어떤 코인들이 괜찮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뭐 별 움직임이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는 잘 가고 있다. 제가 이제 이더리움 계열을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더리움 계열을 말씀드렸는데 이더도 뭐 여기서 눌림이 좀 있지만 다시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고, 이클도 마찬가지로 괜찮고요. 아비트럼도 차트 잘 만들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WA가 지금 온도나 이런 애들이 잘 오르면서 폴리메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나 계열을 미리 살 거면 사고 똑같습니다. 이더리움 계열이 확실히 지금은 당장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 사람처럼 마찬가지 계속 알트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뭔 말이냐면 마지막 알트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알트장?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빅테크를 보면요, 빅테크 애들의 주식 차트를 보면은 시총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근데 보면은 얘가 이때 닷컴 버블 때 고점을 만든 거를 탈환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이 지나서야 이 고점을 재탈환했다라는 거죠. 그쵸? 재탈환? 그러면 물론 이게 고점이 생긴 다음에 이때는 15년이 걸렸지만 코인은 물론 주식보다 4년 4 플러스 알파가 빠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돈이 앞으로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단축되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짧아봤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만큼 이 침체장과 뭐 횡보장을 거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엄청난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보면 인텔이 있는데요. 인텔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도 2024년이 됐음에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유동성 많을 때 있죠. 그때 이제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완전히 뚫지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닷컴 버블 때 진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처럼 오른 다음에 빠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산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트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알트 시즌에 대한 로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망한 프로젝트가 AI와 딥핀,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RWA, 요즘 RWA 진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게임도 괜찮은 그런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요번에. 그리고 뭐 지금은 이더 계열이나 뭐 레이어나 이런 애들이 계속 가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메타가 돌 건데, 그때는 이제 게임이나 딥핀 이런 애들, RW 이런 애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기억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2021년을 관통했던 테마는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메타버스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전에 없던 테마가 생겨가지고 대박이 터졌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레이어나 이런 종류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생겨날 섹터에서 대박이 날 거란 말이죠.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이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RWA, 게임, AI, 딥핀인데, 딥핀하고 게임은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참여를 할 때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내러티브가 많이 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I나 RWA는 원래 AI 자체가 요즘 핫한 테마고, RWA는 요번에 우리가 ETF를 비롯한 기관들에 들어오는 자금 수요 때문에 RWA가 당장은 붐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온도 파이낸스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보면은 제가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언급드린 시점이 이때였는데, 그렇죠? 이때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식대도 말씀드렸는데 잘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진짜 좋은 코인이다. RWA의 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온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온도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진짜 잘 들고 가시고 있고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또 이제 이쯤 되면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온도 사도 될까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지금 오른 게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여기서 뭐 눌렸다 가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신규 유저들한테는. 근데 이제 보유자들한테는 계속 든든한 국밥 같은 그런 놈이겠죠. 그래서 온도는 진짜 국밥 같은 놈이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장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창 보시면 월드도 이때 한창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고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린 다음에 여기서 좀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도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가 이럴 때면은, 만약에 지금 구간이, 그럼 이제 이런 하락과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인내심이 바닥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신규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유자들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거, 이미 입절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 익절을 했다면 그냥 뭐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렌더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죠. 체인링크, 솔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매력적일 때는 진짜 이게 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뭐 알위브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저점 부분에서는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언급을 잘 안 한다는 건, 새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선동이 돼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보유자 영역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뭔가를 포트폴리오 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여전히 알트코인이 지금 차트가 이 하강 확장 세기 패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게 이만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의 구간에서 뭐 2배나 3배 정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하는 거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하면은 뭐 이 정도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 패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냥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가 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이제 바이가 떴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노란 색깔 리테스트 구간인데, 요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에 3주짜리 캔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이평선의 정배열을 타면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향후에 알트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주짜리 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루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5월 초에 그 근로자 빔 때 있잖아요. 빔도 너무 웃겨, 이름도. 근로자의 날 빔이랑 부처빔 때 공포와 그 가격대와 지금 비교하면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해봤자 1일에서 26일이면 거의 한 3, 4주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캔들이 3주짜리고 저게 여러 개가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도 정말 길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5월달이 안 끝났고, 그걸로 따져서 봤을 때 저 캔들이 여러 개가 뜰 수도 있다라는 건 향후에 이만큼의 시간들이 더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끼지만 점점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보시면 이때 저점이 예를 들어서 446인데 지금은 647인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잡아요, 제대로. 그 포인트를 계속 잡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매집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우리는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일부 팔기도 했고 현금 비중도 만들어놨고 코인도 잡고 있으면 그냥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찍고 가끔 2번씩도 찍냐면, 이러다가 가끔씩 이런 음봉들 있죠. 이런 게 나와줄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왜? 요때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언제쯤 돼서 이 걱정을 덜어놓을 거냐면, 이 박스권이 뚫을 때, 그러니까 이건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막 박스권을, 여기 보세요, 뚫을 때, 여기가 지금 69,000대인데 73,000을 넘을 때, 74,000 이렇게 넘을 때, 요때인데, 요 전까지 뭐 눌리고 올라가건 눌리고 올라가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가격에서 눌리는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저 역시 불안해서, 이제 불안하다는 말은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흔들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저는 뭐 항상 똑같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제 방송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스가 똑같아요. 저는 여기 계속 박스권으로 본다 했잖아요. 떨어질 때도 박스권으로 보니까 괜찮다, 올라갈 때도 이거 박스권일 것 같다, 박스권일 것 같다, 이 얘기만 계속 드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그 당시에는 박스가 맞는지 아닌지 모를 뿐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가 된다. 그리고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트코인이 추후에 올라갈 때 굉장히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굉장히 기회다. 그리고 알트도 점점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보시면 똑같이 아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이 몇 주 동안 증가 중인데, 이거는 이제 뭐랑 또 연관이 있냐면, 물론 금리 인하를 앞두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선이에요. 그래서 재무부가 또 돈을 쓰는 것도 있고 연준이 긴축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연준이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감속하고, 그리고 금리를 6회 연속을 동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덜 긴축하고 유동성이 시중에 더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달 말부터 매주 실시한다. 국채에 대한 바이백인데 분기마다 300억 달러의 국채를 사들인다라는 스케줄표가 나왔다. 국채를 바이백하지 않아도 그것을 시도한 자체만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금리의 영향을 받는 자산시장에는 좋다. 그리고 국채 바이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재무부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은 2023년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옐런이랑 바이든이 3분기에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려고 한다. 이게 딱 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뭐 금리를 떨어질 때까지는 안 산다, 뭐 이렇게 무섭다, 뭐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왜? 어차피 그 과정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돈은 풀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모르게 풀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이 유동성이 이미 2022년 동안 빠르게 빠졌던 유동성이 이제 신흥국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까지도 이거를 이제 돈을 찍는 형태로 바뀐다면, 그럼 이제 점점 이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역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이다. 블랙록 IBIT에 1억 8,2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역시 많이 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GBTC 소개서에서 원래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라고 해놨었는데 이제 블랙록한테 역전당할 것 같으니까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알트나 아니면 다른 크립토 섹터에 대한 ETF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비트코인 ETF에서 보유하는 비트코인 있죠. 그 총 개수가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보유량인 110만 비트코인에 육박하고 있다. 99만 개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이건 주도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이 계속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되면 이 ETF에서 보유하는 비트코인 개수나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막 공개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뭐 진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중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별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이들은 지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별 내용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내용이 오늘도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계속 생각해야 되냐면 다가올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회복되고 있고, 알트코인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지점보다 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장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점을 또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못 사서 5월 1일 이런 데서 못 사가지고, 또 부처빔 때도 부처빔 앞두고 또 똑같은 거 일어날까봐 못 사고 이래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 자리에는 내려와야 내가 살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매수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쯤 오면은 이 RSI가 일봉에서 다 과매수 구간으로 올 건데, 여기서 이렇게 횡보시킵니다.
그러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지표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역헤드 숄더 비슷하게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매수를 못하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방식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포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계속 보수적으로 지켜본다 하는 게, 여러분들 이때는 보수적으로 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1억 넘고 이러니까 그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는 안 보고, 이럴 때는 또 보수적으로 본단 말이죠. 계속 볼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이거랑 비슷하게 높아졌을 때 인정하고 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악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요번에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